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TV 안개TV 김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이란 문서를 배포하였고 그 내용의 라벨링과 기재 사항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편으로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이 나왔는데요. 목차는 개요, 작성 기본사항, 그리고 주요 개인정보 표시 라벨링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본문의 작성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방법과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목적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각각의 항목들, 기재 내용들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에 나와 있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라벨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기재 내용과 그 기재 내용을 예시로 보는 형태의 기존 다른 타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준수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 현황 준수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기 참고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기를 차근차근 위저드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기관 관련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련 질의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관련한 질의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홈페이지 탑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목적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 및 비교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내용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련 법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처리 방침을 공개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법 제25조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정할 수도 있고 별도로 마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라고 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 공개하라 라고 되어 있고, 보호위원회는 사항에 보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그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제39조의 11에 국내 대리인 지정에서 보면 해외 업체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련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포함해서 공개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예전에 영문으로 많이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 한글로 표현하라 라는 지침 내용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에는 법 제30조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기술을 한 조문이고요. 시행령 제14조의 2에 보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기준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항, 제17조 4항에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이 20년 8월 5일자로 개정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할 때는 그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미리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업무 지정 요건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표준지침 제11조
표현지침 제18조, 표현지침 제19조에 뭐 기재사항이나 기타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현지침 제20조에도 표현되는데 이거는 쉽게 이해되도록 뭐 글자 크기, 색상, 명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표현지침 제21조에 변경할 때는 변경 전후를 비교해서 공개하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표준지침 제61조입니다. 61조가 공공기관에만 해당하고요.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해서 관리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48페이지에 10월 22일 2021년 10월 22일자 버전의 48페이지에 처리자는 가맹 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처리 방침에 포함해서 공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맹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는 현재 법적 의무사항이라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현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라 라고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은 또 초기에 이게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바와 같이 좀 현재 의무로 보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 표시에 대한 라벨링에 대한 방법인데요.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핵심 사항을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라고 했고요. 라벨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관련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라벨링 하라 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성 지침을 따라서 권고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 주체의 권익이나 정보 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라벨링을 하면 좀 더 정보 주체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은 개인정보 처리 항목에 대한 것들, 제3자 제공,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 부서의 정보들을 라벨링하는 항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호 활용 방법 및 예시를 보시면 개인정보 유형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게끔 그 그림을 그리게끔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 단계의 내용은 육각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권리 의무사항, 즉 정보 주체 측면에서의 내용들은 사각형으로 표시돼서 그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개인정보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사람 모양이 있고요. 민감정보는 안에 느낌표. 개인 영상정보는 이렇게 플레이 모양의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는 이렇게 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의 그림, 두 번째는 여권이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글로벌한 마크가 있는 거 보니 당연히 외국인 등록번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체 정보는 지문 정보가 나와 있고요. 결제 정보는 원 표시가 들어가 있고, 개인 정보는 위치 정보의 아이콘이 들어가 있고요. 건강 정보는 하트비트 그림의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처리 단계에는 육각형으로 표시되어 있고 각각의 그림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제3자 제공, 3자에게 준다라는 거고요. 처리 위탁은 남에게 위탁해서 내가 받는 거다. 이런 식의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보 주체 권리 의무는 계약서 느낌의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안서 확보 조치,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P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도 역시 프로텍션의 인증 마크 같은 것들이 그림에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고충 상담 전화, 이렇게 콜센터에 헤드셋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열람 창구 같은 것도 Q&A 형태에서 주고받는 그런 느낌의 아이콘 라벨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러한 표시 라벨링을 여러분들 개인정보 처리 방침 타이틀 옆에다가 표시를 하는데요. 뒤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링 표시 방법은 www.privacy.c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아래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빨간 테두리 박스에 창이 뜹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 밑에 이미지 자료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시면 해당 그림이 라벨링 표시 그림이 다운로드가 될 수 있고 그 다운로드 한 거를 여러분들이 각각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에 총 20개의 항목에 대해서 지정을 했고요. 공공기관 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했고 그 각각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법에서는 총 9개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처리 목적, 보유, 처리 및 보유 기간, 그리고 제3자 제공, 위탁, 파기, 권리 의무 및 행사 방법, 자동 수집 장치 관련 및 거부, 보호 책임자, 열람 청구 처리 부서에 대해서 9개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시행령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으로 처리 항목과 안전사 확보 조치를 추가했고요. 또한 영상정보 처리 기기 방침을 포함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사항에 대한 것들을 시행령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표준 지침은 총 12개인데요. 목적, 기간, 항목, 개인정보 파일 등록 현황, 3자 제공, 위탁, 파기, 권리 의무 행사 방법, 보호 책임자, 열람 청구 처리 부서, 권익 침해 구제 방법, 처리 방침의 변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종합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데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지금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에서는 제목 및 서문에 대해서 추가가 되어 있고요. 제목 및 서문은 여기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표준 지침의 처리 목적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용어를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향평가 수행 결과는 법적 근거가 없고 결국 여기서도 권고로 나와 있죠. 가맹정보 처리 사항에 이제 물음표인데 의무로 표시되는데 사실 법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에만 있고 법 시행령 표준 지침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하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 수준 진단 결과도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서도 의무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공공기관에만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한 사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는 공공기관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는 것도 공공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지침 기재사항으로 나와 있는 개인정보 파일 현황을 공공기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 작성 지침에 이렇게 20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20개 빠져 있죠. 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하는 사항 빠져 있어서 제가 추가를 넣었고요. 20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라벨링을 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라벨링이라는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무사항과 권장사항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매핑을 했습니다. 매핑한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업무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보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이것들을 난 잘 아는데 이걸 예시로 굳이 볼 필요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이 자막으로 나가는 시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시로 보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및 서문이고요. 라벨링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기준으로 제가 이 예시를 작성을 했고요.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 없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각각 필요한 다른 사이트들을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제목 및 서문에는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하는 거, 개인정보 처리하는 육각형은 처리 단계죠. 목적, 위탁, 제공,
그리고 보유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충 처리 부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6개 의무적으로 표시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세트에서 마우스로 올려보시면 개인정보 수집하는 항목들이 표시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작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클릭해서 바로 링크로 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처리 목적 역시 라벨링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처리 목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각각 개인정보 파일 하나하나에 대한 목적을 나열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 및 보유기간과 처리 항목인데요. 이것들은 표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처리 항목에 관한, 처리 항목은 동그라미겠죠. 처리 및 보유기간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육각형으로 이렇게 표시 2개가 라벨링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클릭하게 되면 긴 표가 나오게끔 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등록 현황입니다. 개인정보 파일 등록 현황도 보통 여러분도 공공기관은 intra.privacy.go.kr에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을 하고 있죠. 그 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지금 현재 이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공개하셔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링크를 걸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평가 수행 결과에 대해서 권장사항입니다.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관 신뢰도 측면에서 공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공개를 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영양평가 수행 결과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영양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표시하시고 파일명, 시스템명, 파일명, 교식별 정보 포함 여부, 개인정보 보유량, 연계 시스템이 여부, 그 다음에 영양평가를 실시한 날짜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자 제공사항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것도 역시 라벨링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라벨링이 들어갔습니다.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를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이것 또한 내용이 많다라고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링크로서 연계할 수도 있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위탁사항 또 라벨링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라벨링을 넣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입니다. 개인정보 파기 관련해서는 파기 절차와 파기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도록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권리 의무 행사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수집 장치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원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쓰셔도 되고요.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기도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표준 문구로 사용됩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등 이런 표준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는 개인정보 처리 방치 만들기를 통해서도 이 표준 문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준 문구를 사용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쓰지 않는다 라고 하시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맹정보 처리 사항입니다. 가맹정보 처리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필수는 아닌 것 같으나 가급적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분, 목적, 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시로 쓰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은 통계작성, 과학연구, 공개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가맹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했고요. 이 구체적인 사항은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가맹정보를 잘 처리하고 있다. 라고 표시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셔야 되고요. 담당자에 대해서는 이름은 공개 안 하셔도 되고요. 사용자 정보주체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름까지 공개하는 소리는 없습니다. 책임자는 이름까지 공개합니다. 열람청구 처리 부서는 라벨링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열람청구 옆에 라벨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람청구 각각의 개인정보 파일별로 열람청구 부서가 달리할 경우에는 이렇게 다르게 다 하시고 하나로 뭉쳐질 때는 하나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익침해 구제 방법도 역시 라벨링인가요? 그래서 공익침해 구제 방법 라벨링 하시고 그 다음에 고충상단적 라벨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수준 진단 결과도 굳이 권장상으로 공개하지 않았었지만 기관 신뢰도 측면에서 공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인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통 등급을 획득한 걸로 보이네요. 영상정보 처리기입니다. 별도의 처리 방침을 만드셨다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공개하지 않으셔도 되고 별도의 처리 방침이 없다면 이쪽으로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안전 홈페이지는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제15조 운영관리 방침 이렇게 해서 링크로서 가게 만들었고요. 통계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 이렇게 안에 집어넣는 걸로 가 있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사항이에요. 통계청과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용들을 참고를 했고요. 이렇게 각 사항에 고려하고 있다. 아직 한 건 아니죠. 4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아직 제공한 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이거를 고려해서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한 시점에서는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작성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은 이렇게 각각의 변경한 날짜부터 이렇게 나열해서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 준수 현황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공공기관 한 400개의 공공기관을 한 땀 한 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고 다음 점검 항목들을 따라서 제가 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점검을 통해서 얼마만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제 홈페이지에 탑재했느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그리고 첫 페이지에 처리 방침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스크롤 없이 바로 첫 화면에 딱 나오는지 아니면 스크롤 한참 해야 맨 밑에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색깔이나 굵기 등으로 다르게 표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어와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용어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되어 있는지, 이때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라는 용어도 많이 썼어요. 정통 망법 쪽에서는 보호 방침이라는 표현을 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혼용이 돼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막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필수 항목 기재사항 관련해서 목적이 있는지, 처리 및 보유기간이 제대로 있는지, 처리 항목이 제대로 있는지,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등이 있는지, 그리고 보호 책임자나 보호무 및 고충처리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와 법정 대행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의 표시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인터넷 접속 파일 등 자동 수집 장치와 그 거부에 관한 것들을 표시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파괴가 하는 내용, 아니어서 확보 조치가 하는 내용, 그리고 갱신과 관련해서 계정 내역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계정 내역이 모두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홈페이지 보호 책임자 성명과 소속이 홈페이지 상에 조직도가 맞는지 여부.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다 있고 조직도까지 다 조회가 되고 이름까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 이름과 소속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조직도가 봐서 실제로 그 현행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게
스크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색깔의 굵기 표시는 사실 표준 지침에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66%밖에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제일 안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인데요. 계정 내에 모두 있는 거가 30%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 파일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게 37.4%밖에 준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계정 내역이 존재하는 것도 69%죠. 69%면 약 70%인데 30%는 계정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에 반드시 탑재해야 되죠. 98%는 사실 거의 다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확인 가능하고 색깔 굵기 등으로 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몇 프로가? 거의 33% 정도가 표시를 안 하고 있죠. 37%라고 본다면 33%. 그래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색깔이나 굵기로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제가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몇몇 기간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색깔이나 굵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 기간들은 이 교육을 받은 이 강의를,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바로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보호 방침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데는 바꾸셔야 하는데, 지금은 다 아마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90%, 100%에 가까울 것 같고요. 인터넷 접속 파일에 대한 설치 및 거부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37.4%밖에 준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홈페이지도 확인하셔서 앞서 세 가지 방식, 디테일한 방식, 그 다음 표준 문구로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 우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식, 세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으니까 그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정 내역을 반영 안 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개정을 하시면서 그 이력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정 내용이 모두 있는지 여부는 지금 와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나 좀 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 책임자나 성명, 소속들이 조직도 안 맞는 것들도 반드시 현행화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들은 2, 3년마다 이제 인사 발령이 나면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책임자는 당연직으로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잘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공공기관,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현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기 참고 사이트를 통해서 만들기를 쭉 진행할 건데요. 이것도 굳이 지금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밑에 자막이 들어갈 겁니다. 그 자막의 시간대로 이동을 하셔서 다음 단계를 들으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포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포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초기 화면에 좌측 하단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거를 클릭하게 되면 파란색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기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리 방침명을 쓰시고, 여기서 이제는 테스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기라는 까만색 테두리의 창이 뜨고요. 여러분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 체크하시고 기관명을 입력하시고 사이트명을 입력하시고 사이트 URL을 입력하신 후에 이 방침은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에 대한 날짜를 정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파란색 개인정보 처리 방침 기재사항 창이 뜨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의무냐 의무가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옵션을 했어요. 그래서 3자 제공, 위탁, 가명 처리, 국내 대리인 지정, 추가적인 이용,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해서는 기재할 거냐, 기재 안 할 거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택하신 후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파일 현황 작성이라고 했어요. 파일명, 목적, 수집 방법, 보유 근거, 보유 기간, 관계 법령 등을 각각 검색창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넘어가실 수 있고요. 제3자 제공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제공하는 항목과 이용 기간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서 선택을 했어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작성도 역시 마찬가지. 제3자 제공처럼 업무 내용과 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검색을 통해서 팝업 창에서 선택하셔서 입력하신 후에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정보 주체와 법적 대리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이고요. 이 표준 문구를 보시고 좀 안 좋다 하면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셔도 되고 아니면 표준 문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번째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작성이고요. 필수 항목이나 선택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넣으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기타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입력하실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 파기 작성 또 파기 방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안전사업부 조치는 사실 이 항목들을 다 하셔야 돼요. 교육기관은 대부분 다 개인정보 보호 그 기간의 유형 2와 3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타동 수집 장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는 경우, 운영하지 않는 경우 이제 표준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시도 되고 우리는 좀 더 자세히 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보시고 참조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 책임자 작성 관련해서 이름과 직책, 직급, 이런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가맹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에 관한 사항, 목적, 보유기간 뭐 이렇게 표시에 따라서 가맹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이용 및 판단 사항입니다. 내가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서 한다라고 해치고요. 실제적으로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실제로 이용 및 제공을 한 경우에는 작성을 하시는 게 맞고요. 개인정보 열람 청구 작성도 해당 관련 부서와 연락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표준 문서죠. 그대로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영상봉 처리기기 관련해서도 역시 똑같이 표준 문구들이 있으니까 이것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식 변경사항에 대해서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게 앞서 적용 시점을 쓰면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방식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고요. 다운로드가 있고 엑셀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하면 HTML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엑셀 다운로드 하면 엑셀로 저장이 됩니다. 각각 열어보면 HTML은 지금 빨간 박스 안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다운로드는 파란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해서 내용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라벨링은 적용되지 않고 텍스트 형태로만 작성되어 있어서 표라든지 라벨링은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적으로 더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의응답 Q&A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련해서 교육기관에서 질의응답 온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내용이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은 뺐고요.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들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법 제32조 2항 4호에 따라서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요. 그리고 법 제30조 제1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파일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쓰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탁기관 수가 많아서 게시판으로 공개를 하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죠. 가능한가요? 간단하게 표시하고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링크 같은 방안을 제시하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라고 질문할 때 제일 첫 장에서 목적에서 말씀드렸듯이 10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제17조에 따라서 제공하는 경우 처리 방침에 공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질문이 있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목적의 이용 및 제공에서는 정보 취재에 동의를 받거나 또는 수사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이제 할 때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경우에는. 그래서 17조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셨었고요. 답변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제18조 목적의 이용 및 제공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 취재에 동의받거나 앞서 수사나 이제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하는 두 가지 목적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17조 목적 내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이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호 책임자는 성명이나 업무 및 관련 고충 처리를 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준 지침에 수탁 관련 담당자 연락처나 보호 책임자가 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또는 하위고시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이름을 표시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 공개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개인에게 공개를 하는 거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홈페이지 탑재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탑재할 때는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라벨링 활용 및 공개 방법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고요. 정확하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란 명칭을 사용하셔야 되고 글자 크기나 색상 등 굵기 등으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내용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작성하셔야 되고 해외 사업자는 반드시 한글로 안내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은 수집 방법과 동일한 수준 또는 더 쉽게 제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셨다고 하면 정보주체 권리 보장, 열람, 청구, 삭제, 정지 같은 권리 행사할 때 전화로도 동일하게 해결할 수 있거나 전화보다도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내용 중에서 필수 의무 항목 누락이 없도록 작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무사항들의 항목들이 있었죠.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권리 의무 행사 방법 등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기준까지 3월 10일 기준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의무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락 없이 작성하도록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네 번째,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처리 방침 공개 내용이 일치하도록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 공공기관편은 교육부 개인정보 포털 참고 자료실이나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기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할 때 이 지침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작성하고 공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홈페이지에 탑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여러가지 질문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교육부 개인정보부 포탈 홈페이지에서 Q&A에서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안개TV 김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